네, 안녕하십니까. 24의 부동산 입지 분석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9억 이하 아파트 추천 22년 3월 버전이고요. 수도권 소재 9억 2천만 원 이하의 입주 가능한 매물이 있는 단지 중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곳을 한 12단지 정도 뽑아봤어요. 네, 그래서 어떤 단지를 선정했는지는 아래 설명란에 써놨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단지들 위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입지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주공 19단지 23평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GTX 역세권 대단지라는 희소성, 우수한 학군과 생활인프라, 중랑천까지 갖춰서 최고의 실거주 겸 투자처로 손색 없다. 네, 입지 분석 점수는 60점을 받았습니다. 네, 60점. 지금 실거래가 9억, 매물대도 약 9억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입지 분석하는 9억 이하의 매물은 이제 평균 약 50점대 중반에서 50점대 후반, 55점, 56점, 57점 정도를 입지 분석 점수를 받고 있거든요. 창동주공 19단지 같은 경우는 점수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60점으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요. 네, 그럼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 평당가 한번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서울이기 때문에 평당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도봉구라는 점은 좀 아쉽지만 창동이 또 도봉구에서 상당히 핵심 입지죠. 도봉구뿐만 아니고 서울의 7광역 중심 그 중에 하나가 또 창동이기 때문에 평당가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면적은 23평이고요. 네, 아까 보시다시피 지금 복도식입니다. 네, 복도식 23평, 방 2개, 네, 이렇게 거실 하나 이렇게 있는 전형적인 복도식 23평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세가율 같은 경우는 34%. 아무래도 이제 조금 구축, 창동 주공이면 이제 상계 주공과 더불어서 전형적인 재건축 단지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율은 34%로 갭이 좀 큽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려면 약간 시드가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네. 주거 환경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거 환경은 지금 10점 만점에 4.7점을 받았습니다. 우선 세대수가 많고 대단지이고 보시면은 창동역 남동 쪽에 이렇게 19단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동아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죠. 네, 세대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점은 장점이지만 이제 구축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복도식이라는 점, 지하 주차장이 없다는 점, 아무래도 오래된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네, 이런 점들 때문에 점수가 좀 깎여서 10점 만점에 4.7점을 받았습니다. 재건축 사업성 같은 경우에는 10점 만점에 8.7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낮은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주거 환경이 이제 곧 재건축을 통해서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요. 우선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이제 정밀 안전진단 1차를 신청하는 상황이고 35년 차입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35년 차면 89년도 준공이죠. 그리고 이제 164%의 용적률과 지분 16.46평의 지분 모두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준수하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성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재건축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업성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직주 근접도 상당히 괜찮죠. 10점 만점에 7.7점을 받았는데 일단 창동역 1호선, 4호선이 지나가는 창동역, 더불어서 노원역 7호선이 지나가는 노원역도 가깝거든요. 네, 주공 19단지에서 그렇기 때문에 직주 근접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도심 광화문이죠. 네, 40분 정도에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심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 외에 뭐 강남이나 여의도도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1시간 이내에 다 갈 수 있는 7호선과 또 5호선이 있기 때문에 5호선이 아니고 4호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3대 업무지구를 모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군이 또 상당히 좋은 지역이죠. 왜냐하면 이제 바로 옆에가 또 노원구, 또 중계동 은행사거리를 또 품고 있기 때문에 이쪽 상계동, 중계동 모두 이제 아파트 빌집 지역이고 학군지죠. 그러다 보니까 학군도 상당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초품화, 이게 동마다 다르긴 한데 이쪽 그 6동에서 12동까지는 이 월천초 초품하고요. 이 1동부터 5동까지는 작은 횡단보도 하나 건너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초품화와 도보 5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지만 둘 다 아주 가까운 편에 속하죠. 그리고 중학교 학군이 매우 좋습니다. 노곡 중학교. 네, 도봉구에서 가장 좋은 또 중학교 학군이죠. 네, 바로 이 월천초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 노곡 중학교
네, 사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군까지 상당히 좋고 고등학교도 상당히 준수하죠. 바로 옆에 상계고가 있고요. 또 여고 같은 경우에는 대진여고, 명문고인 대진여고가 있기 때문에 예, 바로 이쪽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학원과도 은행사거리 가깝기 때문에 학군도 매우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10점 만점에 8점을 받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주거환경 빼고는 지금 거의 단점이 없습니다. 네, 생활환경도 보시면 10점 만점에 7.7점을 받았는데 특히나 이런 그 창동과 노원의 그 인프라, 이 스타벅스라든지 대형마트, 백화점, 종합병원 다 가까이에 있거든요. 보시면 이쪽에 롯데백화점, 아래쪽에 상계백병원, 그리고 왼쪽에 이마트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19단지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 이런 핵심 인프라에 둘러싸여 있는 아주 핵심 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환경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준수한데 비록 이제 주거 노후화 35년차 단지다 보니까 노후화가 됐고 지상철이 옆으로 지나요. 네, 지상철이 1호선이 지상철이다 보니까 바로 단지 옆으로 지나간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리고 조경도 조금 이제 낡았죠. 조경수는 상당히 풍부하고 단지 내부에 공원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낡은 단지다 보니까 그리고 지상 주차장이다 보니까 조경에서 약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재건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중랑천이 상당히 가깝다. 바로 옆에 이렇게 중랑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조망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자연환경도 상당히 괜찮다. 네, 그 점에서 구축치고는 자연환경 점수도 6점으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건폐율도 상당히 낮고 일주량도 상당히 괜찮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호재. 네, 10점 만점에 9.3점. 호재가 9.3점이면 정말 상당히 높은 점수임을 알 수 있죠. 네, 거의 뭐 최상위권의 그런 호재를 점수를 받았는데 일단 GTX, 그죠? GTX-C가 GTX-C 창동역이 또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027년이죠. 네, 5시간은 걸립니다만 광운대역, 청량리역, 그리고 왕십리역, 삼성역, 내정거장만 가면 네, 바로 강남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약 11분, 네, 11분이면 강남까지 도달할 수 있는 아주 대형 교통 호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좀 추가 점수를 좀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창동 민자역사라든지 복합환승센터, 서울 아레나 보시면은 창동역에 이제 창동 민자역사 지금 건설을 멈췄다가 다시 공사 재개를 시작했죠. 약 10년 동안 흉물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다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민자역사 그리고 이쪽에 복합 GTX가 들어오기 때문에 복합 환승센터 그리고 이쪽에 서울 아레나 그리고 이쪽에는 이 면허시험장 부지 차량기지 그 이전 부지를 활용해서 바이오 클러스터 서울대학교 병원이 들어온다고 하죠. 그리고 동부가선도로 지하화, 네, 동부가선도로를 지하화하고 이를 지상공원으로 만들겠다. 창동주공 19단지 입장에서 상당히 호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호재도 이렇게 완벽한 지역입니다. 평균 소득은 아무래도 도봉구다 보니까 평균 소득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도봉구의 공급이 또 하나도 없습니다. 근 3년 동안 공급이 아예 없을 예정이기 때문에 수요 공급 곡선은 상당히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호재도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종합 점수가 상당히 높아요. 네, 평당가도 괜찮고 전용 면적도 599, 네,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그런 세부적인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60점의 점수를 받았고 지금 9억 이하의 그 매물 중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네,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분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 웰카운티 2단지 38평 분석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송도의 물리적 중심 입지로 업무지구 및 인프라 접근성이 우수하다. 초중품화와 더불어 한옥 양식의 미추홀 공원까지 품고 있기 때문에 높은 실거주 만족도가 기대된다. 네, 현재 지금 입지 분석 점수는 60점을 받았습니다. 60점을 받았고 현재 실거래가는 지금 10억에 형성되어 있는데 매물대를 보시면 지금 9억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8억 9,900만원에 지금 이 38평 매물이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호가라고 할 수 있죠. 실거래가가 지금 10억까지 찍혔는데 네, 9월달에 지금 작년 9월달에 10억까지 찍혔는데 지금 매물대가 9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된 매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런 9억대 그 매물이 형성된 단지들 중에서는 상당히 입지 분석 점수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보통 매물대가 9억이면 지금 입지 분석 점수가 55점, 56점 이렇게 50점대 중후반이 나오고 있거든요. 상당히 높은 점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평당가는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네, 이 가격대에 비해서 지역 평당가는 낮은 편인데 우선 인천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연수구라는 점. 연수구만 해도 이제 송도뿐만 아니고 이쪽 동춘동이라든지 아니면 연수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다 연수구이기 때문에 그 인천 지역 자체가 평당가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송도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조금씩 이제 송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는 앞으로도 쭉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점수가 더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상당히 미래 그런 가치가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면적이 상당히 넓죠. 네,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고 면적 점수도 상당히 높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세가율도 54%예요. 근데 이 전세가율이 지금 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형성된 전세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현재 한 5.4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매물이 9억이니까 만약에 이게 거래가 된다면, 만약에 이 매물을 매수하신다면 전세가율은 더 높아지겠죠.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전세가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거환경 같은 경우는 10점 만점에 6.7점으로 상당히 준수한 점수를 받았어요. 네, 약간 이제 소단지라는 점이 아쉽지만 뭐 798세대 정도면 소단지도 아니죠. 네, 약간 대단지라고 할 수 있고 중단지 정도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16년 차이기 때문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15년 차까지는 제가 준신축으로 쳐드리는데 이제 16년이 넘어가서부터는 이제 구축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800세대 넘어가면 제가 또 점수를 더 추가적으로 주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게 주거환경 점수가 하나씩 깎였어요. 그래서 주거환경은 6.7점이지만 실제 주거환경은 상당히 좋다. 네, 계단식이고 지하주차장 여유 있고요. 평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체감 주거환경은 네, 그 이상으로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성 상당히 괜찮은데요. 지금 16년 차로 아직 추진위가 설립되거나 재건축을 논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평균 대지 지분이 29평이에요. 네, 너무 넓죠. 보통 15평이 넘어가면 평균 대지 지분이 좋다고 네, 말씀하시는데 이 웰카운티 2단지 같은 경우는 15평을 넘어서 20평을 넘어서 거의 30평에 육박하는 거의 뭐 저층 아파트보다 더 좋은 그런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미래 가치가 높은 그런 지역이고 16년 차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재건축 사업성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우선 지분이 넓은 이유는 보시다시피 네, 이렇게 60평대, 50평대, 40평대 이렇게 넓은 평수 위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지분이 나올 수 있었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송도의 물리적 중심 입지거든요. 네, 물리적 중심 입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마 추후에 10년 뒤, 20년 뒤에 재건축 얘기가 나온다면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입지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송도의 주요 바이오 클러스터라든지 주요 일자리, 테크노파크 이런 일자리와 모두 맞닿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입지적으로 좋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직지근접 점수는 조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10점 만점에 4.3점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서울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점이 좀 아쉽죠. 네, 그 점은 아쉽지만 이제 송도 이 송도 같은 경우에는 이 송도역의 자체적인 일자리로 이제 굴러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체적인 일자리로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능가하죠. 네, 일자리 공급이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단순히 점수로만 판단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수는 낮게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직지근접 자체는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그래서 상당히 좀 점수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실제 가치는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학군 점수는 이제 10점 만점에 8.3점으로 고득점을 받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초중품하고요. 네, 보시면은 네, 해성초와 해성중을 품고 있죠. 초중품하고 해성중학교가 또 송도에서 가장 학업 성수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높은 그런 특목고 진학률도 보여주고 있고 상당히 좋은 중학교고요.
그리고 신송중학교, 남중, 그리고 해송고등학교, 여고, 해송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또 뒤에 있죠. 그래서 여하 학군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네,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하가 이제 있으신 자녀 여하 자녀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상당히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고, 송도에서도 1209 못지않은 학군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아 학군도 상당히 괜찮죠. 준수한 편이고요. 이제 학원가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리긴 합니다. 근데 버스 20분이면 네, 그렇게 먼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 버스를 타고 109나 209까지 가야 한다는 점, 이렇게 학원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네, 그 점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점수, 자연환경 점수 모두 8점, 8.3점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도시, 신축 아파트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특히 이 웰카운티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송현아, 송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과 트리플 스트리트를 품고 있기 때문에, 특히 도보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 인프라가 뛰어난 그런 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보시면은 조경도 상당히 훌륭하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또 미추홀 공원이 있기 때문에, 미추홀 공원이 보시면은 이렇게 한옥 양식 다래원도 안에 있고, 한옥 양식으로 상당히 인화로도 있고 상당히 잘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이 미추홀 공원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센트럴파크라든지 해돋이공원 못지않게 미추홀 공원도 상당히 잘 꾸며진, 크기만 조금 작지 그 내실은 정말 다른 공원 못지않은 아주 좋은 공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상당히 학군, 생활환경, 자연환경 이 실거주 만족도랑 연결되는 점수죠.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호재 측면에 있어서도 송도의 호재는 뭐 말해봤자 말하지 않는 게 네, 워낙 또 유명하기 때문에 다들 너무도 잘 아시고 계셔가지고 네, 제가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바이오 클러스터, 네, 이쪽 송도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바이오 빅3가 모두 들어와 있는,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 클러스터와 더불어서 이쪽에 K 바이오 래퍼부도 얼마 전에 선정이 되었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수많은 대학교, 국제대학교를 포함한 수많은 대학교와, 그리고 테크노파크, 바로 위쪽으로는 또 인천 테크노파크가 위치해 있어서 일자리적으로는 정말 완벽하죠. 네, 양질의 일자리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네, 우리 웰카운티 2단지를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이제 롯데몰과 세브란스 바로 옆에 이제 이쪽에 송도 롯데몰 2025년에 들어올 예정이고, 이쪽에 이랜드라든지 뭐 코스트코 이런 추가적인 인프라가 많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코스트코는 이미 들어와 있고요. 이랜드라든지 뭐 롯데, 뭐 신세계 다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2단지에서 멀지 않죠. 그리고 GTX 송도역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GTX를 통해서 이제 여의도와 서울역, 청량리역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의도까지 17분이죠. 네,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 네, 이쪽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 이제 이쪽에 또 2026년까지 세브란스 병원이 완성되면, 지금 송도의 유일한 단점이 송도 내부에 이제 그 종합병원이 없다는 게 유일한 단점인데, 이제 그런 측면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도는 앞으로 계속 살기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호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살기 더욱더 좋아질 것 같고, 평균 소득도 상당히 높고요. 네, 공급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네, 그 점은 조금 리스키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것을 넘어서는 상당히 많은 호재, 그리고 그런 GTX, 네, GTX 이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유망한 지역이고, 그리고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가 10억인데 현재 9억에 나와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38평, 면적도 상당히 널널하고 상당히 입지 분석 점수를 다 따져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된 매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되시면 좀 잡으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양지마을 한양 5단지 17평 분석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수한 재건축 사업성을 갖춘 분당 신도시의 30년차 역세권 대단지라는 점에서 차기 정권의 재건축 활성화 정책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네,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 1기 신도시, 특히 1기 신도시에 이런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셔가지고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죠. 양지마을 한양 5단지 같은 경우에는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상당히 핵심 입지 보시면은 이 순회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또 핵심 입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건축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좀 우선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단지고요. 그리고 입지 분석 점수도 59점을 받았습니다. 평균 지금 실거래가 9억
구역에 지금 매물도 약 9억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9억대 매물 9억 정도 하는 매물에서 평균 입지 분석 점수가 약 55점에서 56점 정도거든요. 네, 양지마을 한양 5단지 같은 경우에는 59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이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괜찮은 가격대다. 네, 지금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 평당가 점수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평당가가 4천만원 이상이면 상당히 비싼 지역에 속하죠. 그 이유는 분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순회역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면적은 대신 좁습니다. 17평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좁은 면적이고,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상당히 조금 아쉽죠. 복도식의 또 그런 17평 매물이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평당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재건축을 노리는 단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봄테크를 좀 감안하셔야 되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면적 점수는 조금 떨어집니다만, 어쨌든 전세가율도 조금 이 정도면은 괜찮은 편이죠. 재건축 단지 치고는. 그래도 분당, 뭐 학군도 좋고 뭐 이런 여러 그 생활 환경이 좋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 치고는 상당히 높은 전세가율을 보여준다. 그래서 상당히 이 점은 장점이 될 수 있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재건축 단지 치고는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점 만점에 4.7점을 받았습니다. 우선 이제 구축이라는 점이 좀 아쉽죠. 구축이고, 그리고 복도식이고, 또 이제 지하 주차장은 있습니다만 승강기가 연결되지 않은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점수는 이제 조금 낮게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평지에 위치해 있고 1400세가 넘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나치게 낮은 점수는 아닌 평균적인 점수를 받았고요. 재건축 사업성은 7.7점으로 꽤 고득점을 했죠. 이 정도면 재건축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업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지금 추진위가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31년 차 용적률이 157%로 매우 낮기 때문에 지분이나 뭐 토지도 준수하기 때문에 재건축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봄테크가 충분히 가능한 지역입니다. 입지도 순회역 초역세권으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재건축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이재명 후보 낙선인 이재명 후보도 이쪽 양지마을 구모 1단지에 거주하시죠. 그만큼 개발 압력이 좀 높은 지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주 근접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 분당선 역세권이고, 이쪽 위쪽에 판교역, 신분당선 판교역도 버스를 타고 금방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남이라든지 판교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교통편은 살짝 아쉽긴 한데 그래도 버스를 타고 빠르게 갈 수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잠실도 빠르게 갈 수 있고, 이쪽 도심 지역도 그래도 1시간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우수한 직주 근접성을 갖췄다. 그리고 학군, 분당하면 역시 학군이죠. 10점 만점에 9점으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가 우선 가깝고요. 초등학교가 바로 초림초등학교,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뭐 분당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죠. 특히 내정중학교, 이쪽 순회역 인근에 있는 중학교가 상당히 또 분당에서도 최상위권의 중학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쪽에 위치한 내정중학교, 그리고 이쪽 정대동에 위치한 백현중학교를 모두 통학할 수 있고 상당히 우수한 중학교 학군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군은 정말로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분당고 정도면 준수하죠.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뺑뺑이기 때문에 이제 분당 중앙고등학교라든지 이쪽에 위치한 분당 대진고등학교, 모두 명문고등학교죠. 분당고등학교도 상당히 준수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분당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학군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원가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순회역과 정자동 인근에 학원가가 아주 중심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또 이쪽 순회동, 정자동이기 때문에 학군은 거의 완벽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활환경도 상당히 좋죠. 10점 만점에 8.3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분당 신도시, 정비가 완료된 분당 신도시에 위치하고 스타벅스라든지 대형마트, 백화점, 종합병원 모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순회역 안쪽에 이제 롯데백화점이 있고, 이쪽 위쪽으로 조금만 가면 재생병원이 또 있죠. 이렇게 해서 백화점과 종합병원을 모두 갖추고 있고요. 이쪽 판교역 쪽에도 현대백화점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생활환경은 아주 좋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회 서현이 또 분당의 기존 가장 중심지이기도 했고요. 인프라가 모두 밀집된 그런 지역이고, 또 판교도 또 가깝기 때문에 신흥 이제 중심지가 된 판교역도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생활환경은 정말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환경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5점을 받았는데, 조금 아쉬웠던 점이 이제 주거 노후화, 이제 30년 차가 넘어간 단지라는 점, 그리고 도로 소음이 좀 있습니다. 네, 5단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27평형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바깥쪽에 위치한 단지이기 때문에 백현로라든지 성남대로 소음이 약간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30년 차가 넘어갔고, 아무래도 이제 지상에도 주차장이 좀 있고 지상으로 차가 다니다 보니까 조경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네, 그리고 일조량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아쉬웠던 게, 이 17평형 같은 경우에는 18평형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매물이 있고, 북동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매물이 있어요. 이렇게 남서향, 북동향 이렇게 한 아파트에 남서향과 북동향 이렇게 복도식, 양쪽 복도식이죠. 네,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쪽 북동향에 위치한 단지들은 일조량에서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일조량에서 좀 아쉬울 것 같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9억짜리 매물도 보시면은 북동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자연환경적인 점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바로 옆에 분당중앙공원 탄천 이렇게 위치해 있죠. 보시면은 바로 옆에 분당중앙공원 위쪽으로 탄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주변 자연환경, 이 녹지라든지 이런 공원 자체는 아주 잘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재 측면은 9.3점으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신문 당선 백현역 신설 이슈가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고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데, 보시면은 이쪽 백현 마이스가 또 백현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마곡 마이스 들어보셨나요? 마곡처럼 이렇게 백현 마이스, 이 코엑스 같은 그런 업무 상업 밀집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큰 호재인데, 몇 조 원짜리 큰 호재인데, 이 백현 마이스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이쪽에 백현역이 뚫린다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만약에 확정된다면 신문 당선까지 이제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상당히 큰 호재라고 할 수 있고, 아무쪼록 어떻게 좀 추진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일자리적인 측면에서는 뭐 말할 것이 없죠. 네, 판교 테크노밸리, 그리고 분당 IT밸리. 분당 IT밸리라고 하면 이제 이쪽 아래 분당 그 정자 역세권에 있는 뭐 네이버라든지 두산, SK 하이닉스, 이쪽에 뭐 KT 이런 대기업 본사들이 또 이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분당 IT밸리, 그리고 이쪽에 판교 테크노밸리, 그리고 판교 23 테크노밸리 해서 지금 호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현지구에 백현 마이스까지 해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 호재가 있습니다. 탄천에도 지금 탄천 힐링공원이라고 해서 이쪽에 지금 힐링공원을 조성 중에 있고, 마지막으로 네, 일기신도시 특별법. 네,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일기신도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라고 지금 발표한 것처럼, 일기신도시가 지금 현재 가장 유망한 그런 흐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우선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단지고, 분당구 자체가 소득도 높고 공급도 별로 없고, 그래서 상당히 수요 공급 측면에 있어서도 유리하고, 입지 분석 점수도 높기 때문에 이 좁은 평수, 유일한 단점인 좁은 평수를 좀 감안하시고 홈테크를 하실 수 있는 1인 가구나 이제 2인 가구 같으신 분들께 좀 우선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종로 센트레벨 24평 분석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풍부한 문화 인프라와 도심 접근성을 모두 갖춘 종로구의 초역세 신축, 창신 숭인동 일대 신통기획 대상지 선정으로 개발 가속화가 기대된다. 네, 일단 입지 분석 점수는 57점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실거래가가 약 9억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매물대도 약 9억이고요. 네, 9억부터 시작을 하는데 9억대 매물에 이제 57점이면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평균 이상의 그런 입지 분석 점수라고 할 수 있고요. 네,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역 평당가는 이제 3,982만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이고, 그리고 또 종로구 도심의 입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지역 평당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평수는 이제 24평, 네, 32평이 아닌 24평으로 네, 매물대가 이제 9억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율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60%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도심
네, 도심과 인접해 있는 뭐 종로을지로 좀 광화문과 인접해 있는 그런 직주 근접성, 그리고 이제 15년차 준신축 컨디션, 네, 준수한 주거 환경 덕분에 전세가율이 약 60%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자, 그리고 이제 주거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점 만점에 5.7점입니다. 네, 400세대 소단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높은 경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높은 경사가 형성되어 있고, 보시면은 지도로 한번 보실까요? 창신역을 나와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이쪽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시면 이렇게, 네, 이렇게 종로 센트랩이 형성이 되어 있고, 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약간 언덕이죠. 네, 이렇게 언덕을 타고 올라가는 구조로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쪽 후문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 이 경사면에서 이제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이제 준신축 컨디션, 그리고 이제 계단식 여유 있는 지하주차장, 승강기 연결, 네, 이런 부분에서 또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주거 환경은 5.7점 준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재건축 사업성은 이제 15년차 단지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근데 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16.27평이면 지분은 상당히 넓은, 상당히 여유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주 근접 점수는 거의 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10점 만점에 9.7점을 받았고요. 기본적으로 네, 바로 앞에 이렇게 창신역이 위치해 있죠. 창신역 이제 도보 3분, 가까운 동에서는 도보 1분까지도 나올 수 있는 초역세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강남, 이제 광화문, 여의도, 청량리 모두 가깝습니다. 네. 특히 도심 같은 경우에는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죠. 네, 6호선에서 1호선으로 환승하거나 2호선으로 환승하면 바로 도심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종로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의 도심과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바로 도심의 배후 지역으로서 상당히 높은 직주 근접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강남이라든지 여의도 타 업무 지구들도 상당히 빠른 시간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직주 근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7점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학군은 상당히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동신초등학교가 바로 위쪽에, 단지 위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군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다만 이제 중고등학교가 조금 인근에 위치하지 않은 점이 살짝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업 성취도는 나쁘지 않은데 둘 다 지금 통학 시간이 20분이 넘어요. 네, 동성중이라든지 가장 가까운 중고등학교가 동성중, 뭐 동성여고, 서울대여중, 그리고 덕성여고 이렇게 있는데 거리가 좀 상당히 됩니다. 이쪽이 조금 아무래도 좀 경사지이기도 하고 교통이 조금 불편한 축에 속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직주 근접은 상당히 좋은데 이제 버스 교통, 뭐 이런 언덕을 막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쪽에 위치한 동성중, 동성고라든지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네, 약 20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점이 살짝 아쉬워요. 이쪽이 또 종로구라서 이쪽 성북구 학군과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위치에 경동고등학교라든지 뭐 대광고등학교 이렇게 위치는 해 있는데 이쪽인 성북구, 네, 동대문구이기 때문에 학군이 종로구인 이쪽 그 중심 학군과는 또 학군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중부 학군과 학군이 다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가 조금 이제 거리가 멀다. 네, 그리고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려면, 중고등학교 가려면 이제 학군을 넘어서야 된다. 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 점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학원가도 사실은 뭐 이쪽 동서문동이나 동선동 쪽, 이쪽 위쪽 학원가를 이용해야 되는데 학원이 막 72개 정도로 학원이 엄청나게 많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적당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뭐 강남이라든지 목동 뭐 이런 유명 학군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진다는 점은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초등학교가 가깝고 그리고 학업 성취도나 뭐 특목고 진학률은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네, 점수는 이제 5.7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활환경은 이제 4.7점으로 조금 아쉬웠는데요. 네, 일단 구도심이고 아파트 빌라 혼재 지역. 네, 보시면은 이쪽이 지금 개발이 하나도 안 되고 있죠. 네, 아주 그 오래된 구도심이고 좀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인데 좀 지난 10년 동안 재개발이 좀 안 됐었죠. 다행히 신통기획으로 이번에 바로 종로 센트레빌 아래가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이런 주거환경적인 측면이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개선되면서 이런 마트라든지 이런 인프라도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은 7점을 받았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남산, 이 내려다 보이는 조망이고요. 네, 종로 센트레빌에서 이쪽 아래쪽으로 남산이 내려다 보이고 또 이쪽에 공원이 상당히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낙산공원이라든지 성북천, 뭐
보시면은 이쪽으로 조금만 가면 낙산공원 상당히 유명하죠. 동대문에서부터 올라오는 낙산공원과 그리고 오른쪽으로 동쪽으로는 성북천이 또 형성이 돼 있어서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숭인근린 공원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은 상당히 우수하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조경도 상당히 잘 준수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안쪽으로 가보시면 비록 소단지이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알차게 아기자기하게 조경이 잘 꾸며져 있다는 게 또 종로 센트레빌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점수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호재 측면에 있어서는 일단 교통 호재 측면에서는 우이선 남부 연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 우이선 이 종로 센트레빌에서 이제 보문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 보문역에서 지금 신설동역까지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우이선이 이제 왕십리까지 연장된다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네, 우이선은 지금 조금 뭐라고 할까요? 노선이 조금 열악하다고 해야 될까요? 신설동까지만 오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아쉬워요. 네, 이쪽 성북구라든지 강북구에서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아쉬운데 그 점을 해결하고자 이제 왕십리 연장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확정된다면 이제 종로 센트레빌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죠. 바로 2호선으로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뚫리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도심 그리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인접해 있고 DTP 인접해 있고 그리고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해서 이쪽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카이스트 이쪽 대학가잖아요. 이쪽 대학가에 대학병원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이런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쪽에 홍릉 쪽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종로 센트랩에서 멀지 않은 위치죠. 이런 호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창신 숭인동 재개발 그리고 삼선 5구역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신통기획 대상지죠. 올해 얼마 전에 선정된 따끈따끈한 그런 재개발 지역으로서 신통기획, 장신동, 숭인동 그리고 위쪽에 이쪽 삼선 5구역 이쪽은 이미 지금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 환경이 이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특히 이쪽 아래쪽 상신동 같은 경우, 숭인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되고 낙후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 소방차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재개발이 다 이루어져가지고 좀 생활환경, 학군 좀 개선이 되고 학교도 좀 들어오고 인프라도 좀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요 공급 측면에서도 상당히 준수하고 상당히 입지 분석 점수도 우수하기 때문에 도심에 특히 직장을 두신 분 혹은 강남, 여의도에 직장을 두신 좀 직주 근접이 우선시 되시는 그런 분들께 좀 우선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다. 상당히 저평가된 이 보시면은 서울 이렇게 큰 지도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중심의 입지거든요. 종로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심의 입지. 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좀 언덕이고 좀 낙후된 생활환경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 특히 신통기획을 시너지로 해서 상당히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지역으로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미사강변 골드센터로 25평 분석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실거주를 위한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미사역세권의 신축 대단지 3호선, 9호선 연장을 통해 마지막 퍼즐인 직주 근접선까지 맞춰질 것이다. 입지 분석 점수는 57점,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실거래가가 8.5억 원에 형성되어 있고 매물은 약 8.9억, 9억 정도부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현재 지금 입지 분석 점수가 57점이면 상당히 이제 높은 축에 속하거든요. 평균적으로 이제 9억, 약 8.5억 정도 되는 매물을 입지 분석했을 때 약 입지 분석 점수가 50점대 중반, 55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57점이면 상당히 준수한 입지 분석 점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역 평당가는 3,063만원으로 평균적인 그런 지역 평당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도고 하남시가 좀 평당가가 높은 편에 속하지만 그래도 이제 강동보다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이 미사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넓은 평수 위주이기 때문에 평당가가 그렇게 막 높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평당가는 3천만원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미사강변 골드센트로 같은 경우에는 이 미사에서도 상당히 중심 미사역 파라곤, 골든센트로 이런 아파트들은 미사에서도 상당히 중심 입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32평이 아닌 25평 매물이 지금 8.5억 정도, 9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중심 입지이기 때문에 전세가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61%면 상당히 높은 전세가율. 특히 또 신축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전세가율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거주가 그만큼 좋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한번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보시면 주거 환경은 10점 만점에 9.3점. 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점수죠. 네, 1500세대 대단지고 9년차 신축이고 계단식 그리고 여유 있는 지하 주차장과 승강기 연결 평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가서 보시면 정말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 좋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골든 센트로 자체가 정말 살기 좋구나. 이사역 이런 상권 바로 옆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압도되는 그런 비주얼을 가진 그런 대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성은 지금 신축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용적률은 219%, 그리고 지분은 14평, 그냥저냥 준수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주 근접은 10점 만점에 6.3점을 받았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미사역에서 도보 5분, 미사역 8분 출구에서 약 도보 5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라든지 광화문 접근성은 준수한 편에 속합니다. 특히 광화문 같은 경우는 5호선이기 때문에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환승을 2번 해야 됩니다. 5호선을 타고 가서 8호선, 2호선 이렇게 환승을 해야 되는데 광화문이라든지 여의도는 좀 직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점이 조금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잠실까지 약 35분에 도달하는 직주 근접은 그냥 준수한 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점 만점에 7.7점 상당히 우수한 학군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초품화고요. 이게 중앙초등학교 초품화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바로 이렇게 통학할 수 있는 거리이고, 그리고 미사중학교가 또 미사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학군입니다. 우수한 중학교고 92.8%의 아주 뛰어난 학업 성취도를 보여주고 있는 미사중학교고요. 또 바로 옆에 또 하남고와 남한고가 위치해 있는데,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남고가 또 상당히 명문학교에 속합니다. 하남고와 또 이쪽 아래쪽에 위치한 남한고 둘 다 하남에서 가장 학업 성취도가 높은 그런 고등학교인데, 바로 미사공 강변 골든센터로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미사중학교가 이제 특목고 진학률이 조금 낮은 이유도 이 하남고등학교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하남고등학교가 일반고긴 하지만 고교 비평준화 지역에 위치한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상당히 특목고 못지않은 그런 학업 성취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학군은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풍산동, 망원동 이쪽 학원가도 잘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 망월동과 풍산동 일대 학원가가 잘 조성이 되어 있고 거리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학군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모두 상당히 높은 점수 8.3점, 8.7점을 받았죠. 기본적으로 신도시 밀집 지역, 신축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요. 그리고 백화점이라든지 스타필드죠. 스타필드가 기본적으로 자차 약 5분, 자차 5분 이쪽 미사대로를 따라서 이쪽에서 이렇게 미사대로를 따라서 가면 약 5분 정도면 도착하기 때문에 스타필드의 신세계 백화점이라든지 이마트, 일렉트로마트 모두 입점이 되어 있죠. 영화관도 입점이 되어 있고요. CDB. 그래서 상당히 이 생활환경이 뛰어난 축에 속하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 이용할 수도 있고, 이쪽에 코스트코도 있죠. 그래서 코스트코도 상당히 가깝다. 그래서 생활환경 상당히 뛰어나다. 그리고 자연환경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일조량이 훌륭하고 건폐율도 낮고요. 조경이 아주 뛰어납니다. 보시면은 조경이 아주 뛰어난 것을 그냥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죠. 아주 뛰어난 조경과, 그리고 일부 세대에서는 한강까지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강에 가깝거든요. 한강이 가깝기 때문에 한강이라든지 이쪽에 위치한 예봉산, 검단산도 조망이 되는 그런 세대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이쪽에 미사호수공원 아주 크게 형성이 되어 있죠. 미사호수공원, 이쪽에 경정공원, 이렇게 공원도 아주 가깝기 때문에 녹지 비율도 높은 편이고 상당히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실거주를 위한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다. 보시면 학군, 생활환경, 자연환경, 주거환경 모두 뛰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우수한 그런 실거주 만족도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3호선, 9호선 연장만 된다면 이제 마지막 퍼즐인 직주 근접성까지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재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호선, 9호선이 연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3호선 교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이쪽 하남시청역에 3호선 연장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미사역에서 두 정거장이죠. 두 정거장이면 3호선을 갈 수 있고, 그리고 9호선이 또 고덕광일역에서 이제 4단계 연장, 이번에 또 이쪽 광숙 신도시가 발표가 되면서 고덕광일역에서 이제 또 4단계 연장이 또 이어지기 때문에 미사역에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죠. 가까운 거리로 9호선도 접근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고덕역에서 또 환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직주 근접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측면에서는 고덕 비지밸리 쪽 강일지구에 들어오는 고덕 비지밸리, 이케아도 함께 들어오죠. 네, 미사역에서도 멀지 않고,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 그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는 쪽에 첨단 업무단지, 그리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신설될 예정이고, 그리고 안쪽에 단지 바로 맞은편에 청와초등학교 맞은편에 고등학교 용지가 있죠. 네, 이쪽에 고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고, 단지 내부에도 또 커뮤니티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 스타필드 오른쪽에는 이제 H2부지라고 해서 종합병원이 또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네, 롯데캐슬과 함께 종합병원에 들어올 예정이라, 지금은 이제 강동경희대병원을 가야 하는데 이제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네, 명지병원이 아마 들어올 것 같은데, 네, 미사광명 골든센트럴 입장에서는 또 4차 5분 거리에 종합병원이 생기는 또 호재가 이렇게 위치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소 조금 리스키한 부분이 이제 하남 교산 신도시예요. 네, 교산 신도시가 또 이쪽에 또 형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점수가 좀 많이 깎였고, 그래서 호재 점수가 10점 만점에 5.3점을 받았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이제 이 공급 때문에 좀 점수가 많이 깎인 건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9호선 연장이라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주 근접성이 좀 개선되고 하면 이런 신도시 입주로 인한 입주장이 이제 조금 좀 제한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또 미사와 교사는 또 다른 생활권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을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실거주 만족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 실거주 생활권만으로도 뽕을 뽑을 것 같아요. 네, 이쪽 미사역 상권이 워낙 좋아가지고 CGV도 있고, 뭐 이쪽 상권이 지금 다 신축 주상복합 위주의 상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삐까분적한, 네, 아주 완벽한 그런 젊은 분들 위주의 그런 우수한 그 상권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입지 분석 점수 상당히 괜찮고, 공급이라는 리스크는 있지만 그 점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우수한 단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사 신도시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단지로서 좀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